오늘 항상성과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할 텐데요. 그것보다도 말미에 사실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출시 예정인 퍼펙트 속, 살 빼요 퍼펙트 속, 그 제품의 기전, 그다음에 기술적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항상성이나 균형 건강 위해서 왜 이 제품이 필요한지, 왜 이 제품이 모든 제품의 감초처럼 우리 몸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할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항상성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체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죠. 그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몸 안이 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바깥이 춥다고 해서 내 몸이 같이 온도가 내려가면 안 되겠죠. 바깥이 습하다고 해서 또 습했어도 안 되고, 건조하다고 해서 건조했어도 안 되고. 그래서 몸 바깥에 날씨가 춥든 덥든 뭐 건조하든 습하든 우리 몸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누가 하겠습니까? 세포들이 하겠죠. 그 세포들이 치열한 균형 잡기를 하는 것. 이게 항상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성이 이제 대표적으로 유지되는, 항상성이 깨지면 말 그대로 질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컨디션이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항상성인 거죠. 큰 테두리, 형시적으로 봐서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종 질병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정장애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강에는 뭐 첫 번째 조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성이 유지돼야 되는 대표적인 게 뭐 체온이나 우리 혈당도 마찬가지죠. 혈당 조절하는 거나, 그다음에 수분을 조절해서 삼투압을 조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항상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항상성의 작동 원리가, 이 항상성 우리 몸에 신경계잖아요. 신경계 뇌와 척수, 그다음에 신경계와 뇌분비계가 합작해서 조절합니다. 뇌분비계는 잘 아시겠지만 호르몬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음성 피드백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에어컨을 우리가 16도로 조절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20도로 조절해 놓죠. 20도로 조절을 하면은 올라가면 20도로 내리고, 온도가 20도가 되면은 작동이 딱 멈춥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항상성, 에어컨 조절 기능 같이. 그래서 항상성 그 유지 시스템이 고장 난 것을 우리가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 또는 암, 뭐 각종 질병,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뭐 이게 전부 항상성이 깨진 거죠.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다 포함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오운육기라고 얘기하죠. 오운육기. 오운은 뭐냐? 목화토금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기능. 그 다음에 육기는 풍한서습 조화. 바람 불고 춥고 덥고 습기 차고 건조하고. 습기만 차도 사람은 좀 짜증스럽잖아요. 더위를 더 느끼게 되고. 그것 또한 우리 몸이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항상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추워서 달달 떠는 것도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항상성이 결국은 이제 균형 밸런스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 몸이 균형 밸런스가 깨지면은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겨울에는 추울 때는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여름 되면은 빨리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엔진이 과열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 전부 항상성이 깨진 원인이죠. 그래서 항상성이 깨지는 원인을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저희 제품들이 다 접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성이 깨지는 것 중에 첫 번째 균형이 뭐냐면 영양소입니다. 영양소 균형. 소위 말해서 탄단지 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플러스 2가지 미량원소.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에너지원인 탄단지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은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입니다. 포도당이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는 거죠. 포도당이 없으면은 기름이 떨어진 거하고, 자동차 기름이 떨어진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그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가서 세포까지 전달이 돼서 세포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는데, 세포로 가지를 못하고 도중에 멈춰 있는 겁니다. 어디에? 혈액 속에. 그게 혈당인 거고요. 그 혈당이 생기게 되면은 피가 끈적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두 번째는 단백질 균형이죠. 단백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체내에서는 물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게 단백질입니다. 주로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근육을 만드는 거, 심지어 뼈를 만드는 거, 머리카락, 손발톱, 이런 케라틴 세포도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갈라지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부족하고, 이게 단백질이 문제인데,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가 안 먹진 않죠. 많이 먹죠. 많이 드시지만 결국은 세포까지 흡수가 돼서 사용이 되지 않는다. 사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성이 되지 않는 단백질, 예, 소위 말하면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아미노산은 다 합성이 되죠. 합성이 돼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처럼 끼워 맞춰서 레고처럼 해서 세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장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 중에 수십 가지의 아미노산 중에 합성이 되지 않는 단백질, 반드시 외부의 음식물로 섭취를 해줘야만이 몸에서 생기는 근육을 만드는 또는 우리의 근육에 에너지를 주는 이런 단백질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필수 아미노산은 스코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코어가 100이 넘으면은 기능성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건 유엔의 기준이고 한국 기준은 15입니다. 근데 저희는 필수 아미노산 스코어가 세계 최초로 150을 맞춰놨다. 이제 단백질 균형이 깨져도 그렇죠. 그리고 지방의 균형이 깨져도 그렇습니다. 지방은 세포막을 유지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세포막에 결격 사유가 있든지 그래서 체온을 조절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호르몬을 못 만들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다든지 여기에 이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영양소 균형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영양소 균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사실은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건 채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균형이 수분입니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입니다. 우리 체내에는 수분이 몇 프로입니까? 약 한 10%에서 70%. 근데 수분은 순수한 수분만 있진 않죠. 소위 말하면 H, 산소 2개, 산소 하나 연결된 고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분 안에는 전해질이 녹아 있는 겁니다. 나트륨이나 뭐 칼륨이나 칼슘 같은 전해질이 녹아 있어서 농도가 정밀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그게 유지가 안 되면은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 세포가 붓거나 세포가 쪼그라들어요. 심할 경우 이제 그게 심해지면 심장마비나 의식불명 같은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칼슘, 나트륨 이런 건데 그래서 나트륨 함량이 체내에 들어가 유지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건강한 겁니다. 그게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갑자기 떨어지면서 비몽사몽이 되고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럼 병원 가면은 여러분 맨 먼저 처치하는 게 뭐죠? 정류수, 링거를 맞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소금물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각종 미네랄 같은 게 있지만 소위 말하면은 우리 몸은 그 수분이 일반 우리 땀도 수분이고 림프액도 수분이고 혈액도 수분이고 다 수분이지만 그 수분을 통해서 전해질이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해질이 없으면은 정기적인 작용이 안 통해요.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건 비전해질이죠. 그러나 나트륨은 전해질이거든요. 그 나트륨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너무 높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세포가 수축을 하겠죠. 많아지면은 없거나 하면 또 세포가 붓겠죠. 그것이 바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다. 그럼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물론 소금을 먹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인자를 우리 혈액이나 체세포 속에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 세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깨지면은 여기 이제 깨질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항상성이 뭡니까? 체온이죠. 체온 36.5도. 우리 몸은 36.5도에서 17도일 때 각 효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면은 효소가 변성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효소는 빨리 이렇게 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상하거나. 그러나 또 체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사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효소가 멈춰버립니다. 그럼 생명에 위협이 오죠. 그래서 덥거나 추우면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요. 움직이기 싫고 막 현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체온 균형입니다.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장기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체온이 36.5도인데 0.5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면역 체계가 약 3.5%에서 3.5배에서 5배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체온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이나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주로 현기성이죠. 현기성이라는 거는 체온이 낮다. 두 번째는 산소가 부족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체온이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이 염증이 더 활발하고 암세포가 더 활발하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체온을 올리고 산소 포화도를 높이면은 당연히 환경이 안 좋아서 그 기능이 멈추거나 줄어들겠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성인데 우리 인체에서 체온을 올리는 장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체온을 올릴 수 있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간입니다. 간. 간은 우리 몸의 열생산의 거의 한 30% 가까이를 간이 그래서 추위에 노출됐다. 우리가 춥다. 화학적으로 열생산하는 중심이 간인데 춥다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계의 호르몬, 우리가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에피네프린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이 오면 우리가 급속히 추워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간대사가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열을 쫙 올려요. 보일러불을 켜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게 간 기능이고
그래서 이제 간세포에는 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 이런 것도 분해하는 물질 대사 있죠. 이게 이와와 동화작용이 막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열을 낸다. 이렇게 보면 화학적이다. 간은 화학적으로 열을 낸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열을 전환시켜서 전신으로 도는 이거죠. 그러면 이제 간 기능이 떨어졌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이 나빠도 염증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체온이 안 올라가서 암세포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고 우리가 간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간 기능, 특히 그 쓸개 있죠. 쓸개, 담에 염증이 생기면 한기가 듭니다. 너무 막 이 몸이 떨리고 한여름에도 막 한기가 들어서 막 이불을 덮고 막 열을 쬐고 하잖아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바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열을 올리는 첫 번째 장기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냐면 골격근입니다. 아까 간에는 여러분 어떻게 열을 올린다 그랬죠? 화학적으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지방 같은 게 분해하면서 물질 대사가 이와와 동화작용을 하면서 ATP가 ALT로 막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열을 올린다. 화학적으로 열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골격근은 물리적으로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움직이거나 아니면 열이 떨어지면은 주요 기능이 뭡니까? 떨림 현상입니다. 우리가 추움에 떨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들오들 떨리죠. 떨면서 물리적으로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면 뇌 시상하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육, 그러니까 비수의적인 근육이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나 뼈. 그래서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뇌하수체에서 시상하부에서 전달해서 이 떨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울 때 덜덜 떨면서 이렇게 열을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근육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ATP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대사열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하면은 평소에 뭐 한 4배에서 5배 정도까지 열을 낸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골근계가 하는 열을 생산하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최고 큰 게 간은 화학적으로, 골근계는 물리적으로 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육이 좋아야 되는 근육이 좋은 사람들은 추위를 덜 타요. 물론 이제 뭐 지방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뇌하수체 호르몬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떨림 현상을 주는 그러면 그것이 혈액순환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추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죠. 우리가 상부에서 군대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요?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라. 바로 이제 그 상황실에서 전달하듯이 장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내 시상하부는 인체 보일러 컨트롤을 하는 그래서 체온 조절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피부마다도 다 센서가 있죠. 피부 센서들이 춥다라고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시상하부에서 혈관 줄여라. 축소시켜라. 또는 덥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즉시 또 이제 땅구멍을 춥다 이렇게 느껴지면 간과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열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떨어라. 아니면 간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라.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라. 그래서 이제 추우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뛰게 되죠. 조금씩 그 자리에서 춥다고. 그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연적인 현상인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내 몸이 추워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성의 원리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죠. 체온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제 대사가 다 이렇게 멈추게 되고. 그래서 체온의 균형, 항상성이 우리가 세 번째.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염기 균형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은 pH 산도가 약알칼리 0.44, 평균 보면 7.35에서 0.45 요 사이가 정상입니다. 우리가 뭐 혈압은 뭐 수축기 얼마, 이완기 얼마, 그 다음에 당화 혈색소가 얼마, 당뇨는 또 공복 혈당 얼마, 식후 혈당 얼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처럼 그것들은 하나의 현상이고요. 산염기 균형은 우리 이 생체 자체가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 알칼리를 엄격히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성이 됐다. 7 이하가 됐다.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 환경이 왜 문제입니까? 너무나 많이 오염이 돼서 산성비가 내린다. 산성비가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 맞으면 산화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산염기, 특히 산도가 높은 것은 부식을 빨리 일으켜요. 그럼 우리 몸에도 산도가 너무 높으면 몸의 혈관이든지 뭐 세포든지 다 부식이 되겠죠. 그래서 산도가 높은 게 어디입니까? 바닷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려도 자동차 하부에 염화칼슘 이렇게 묻으면 빨리 그게 산화가 돼요. 그래서 빨리 씻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닷가 쪽에 특히 섬지방에 있는 이런 자동차들이 수명이 짧은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기 중에 산도가 높거든요. 소위 말하면은
염기성이 한 산성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택시 같은 거 뭐 개인 택시 수명도 육지에는 뭐 예를 들어서 5년 이러면은 바닷가 쪽에는 3년 이렇게 하는 것이 산염기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그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알칼리를 엄격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소금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소금 이외에 염기성인 약알칼리성의 식품들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요 체내의 산염도 그러니까 혈액 속에 우리가 pH 산도가 7.35, 7.45 범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첫 번째 폐호흡을 통하는 겁니다. 폐호흡. 폐호흡이 안 되면 몸이 급격히 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배출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산소를 유입하는 겁니다. 그게 폐호흡인데 폐호흡이 짧고 급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산소 교환을 못해서 몸이 산성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염기 균형이 깨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항상성이 깨졌다는 것은 산염기가 됐든 수분과 전해질이 됐든 아니면 그 각종 영양소 균형이 됐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체온의 균형이 됐든 뭐라도 항상성이 깨졌다라는 것은 바로 질병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호흡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복식호흡 하라 그랬죠. 코로 4초간 깊게 들이쉬고 2초 멈췄다가 입으로 6초간 길게 내뿜는 호기를 하게 되면은 한 5분 이상 하게 되면요.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통해서 산염기를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장입니다. 우리가 신장도 청소를 하고 신장을 요즘 들어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게 투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항상성이라는 것이 이런 굴레 속에 굴레가 두 개가 있는데 항상성이 깨졌다는 거 이쪽에 있는 거고 이 장애를 넘어가야 저 반대쪽으로 좋은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넘어가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인위적으로 밀어서 넘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 사이에 있는 장벽을 자꾸 낮추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장벽을 낮추는 행위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잘 먹고 잘 사고 잘 사는 우리가 비우기 프로그램 이걸 왜 하느냐? 이 항상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장이 나빴어. 신장이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혈액을 거르고 단백질을 거르는 역할도 하지만 소변을 통해서 산성물질을 배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산성물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 몸 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균형을 신장이 4시간 하는 거예요. 감시를. 이 기능이 살짝만 떨어져도 세포가 마비가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염기의 균형은 크게 보시면은 먹는 걸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지만 폐호흡이나 아니면 신장의 소변을 통해서 산성물질을 잘 배출을 못 시키는 이 24시간 감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산염기의 균형이 깨져서 pH 농도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산성으로. 그게 산염기의 균형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 호르몬 균형. 우리가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교감신경은 언제 항진이 돼야 됩니까? 낮에 활동할 때 몸이 긴장시키고 이렇게 교감신경이 있어야 갑자기 딱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물체가 탁 왔을 때 내가 딱 이렇게 방어체계가 있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인데 문제는 이 교감신경이 날이 어두워져도 계속한다. 이게 자율신경 호르몬 균형이 깨졌다. 항상성이 깨졌다.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이완시키는 몸을 이완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릴렉스하게 쿨하게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데 이 항상성 자율신경계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밤에 몸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잠을 못 자겠죠. 잠을 못 자니까 뇌가 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수축되겠죠. 근육이 딱딱해지게 되겠죠. 온몸에 통증이 오거나 막 순환장애로 인해서 붓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가슴 답답한 현상도 생기고 이것 진짜 자율신경계 이 균형이 깨지면요 만성 피로가 옵니다. 일단 늘 피곤해. 그리고 이제 불면증 그다음에 이제 소화불량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잘 안 돼요. 그렇죠? 이완 근육이 긴장이 되고 그러면 이 세포와 혈관 사이 세포막에 이 긴장이 되면서 딱딱해져요. 그래서 혈액순환, 미세혈관들이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이게 제일 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돼. 지금 있는 영양분만 가지고도 며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혈액을 다 어디로 보내냐면 세포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소화기에 혈액이 안 가죠. 그러니까 소화가 딱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한방에서는 식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화병이라고도 얘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화병 걸리면 음식 소화가 안 되죠. 이렇게 적체가 되는 거죠. 담적.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게 되면 소화불량에 딱 걸리는 겁니다.
생기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인슐린이나 코티졸 같은 거는 우리 몸에 포도당을 유입시키는 저혈당으로 일으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잘 분비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당뇨가 오는 거죠. 그런데 알파세포가 또 이제 너무 또 이렇게 강해졌다. 그러면 글루카곤을 분해해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잖아요. 계속 만들잖아요. 이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도 생겼다가 그 글리코겐 포도당 너무 많은 포도당이 생기면 혈당이 높아졌다가 이 현상이 바로 이제 자율신경계의 호르몬 균형이 깨진 게 요것이 이제 5번째입니다. 호르몬 균형 깨진 것. 이것이 이제 저 5가지가 바로 항상성이 깨져서 생기는 우리 몸의 균 건강 5가지 깨지는 원인이 됐다. 여기 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호르몬 만드는 과정, 자율신경계 실조증 이렇게 하는 것의 기본은 어디부터 들여다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5가지 균형이 깨졌을 때 의사들이 뭘 처방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뭐냐? 몸에 있는 것을 좀 내보내야 돼.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장입니다. 이쪽 의학계 전문가들은 장부터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일단은 소화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가스가 차고 거기에 담적이 생기고 이런 거고 현상이 일단은 피워지고 나면은 장이 뭘 만듭니까? 우리 세포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면역세포를 만드는 면역세포의 7, 80%를 림프세포의 센터를 다 대장에서 만들고 그다음 장에서도 호르몬도 만들고 장에서는 또 줄기세포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희가 심려를 기울여서 한 것이 이제 살빼요였죠. 살빼요. 빼요인데 사실 기전이 그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만큼 안 돼서 저희가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요 살빼유의 업그레이드 버전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를 하셔도 좋은데 살빼요 퍼펙트 속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빼요 퍼펙트 일단은 살빼요 퍼펙트 속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던 기전에 똑같습니다. 팽창성, 자극성, 연화성, 삼투압성 이건 똑같은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도 우리가 이제 차전자피를 많이 쓰죠. 식이섬유. 차전자피가 있어야 완벽한 배변 활동이 되기 때문에 차전자피에 보면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하고 불수용성 식이섬유.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죠. 물에 녹게 되면 얘가 젤리처럼 변해요. 이걸 왜 집어넣느냐? 이 원활한 배변 활동. 그 배변을 부드럽게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브리스톨 배변 척도 4형 배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매끄럽고 색깔이 황금색인 변인데 변을 잘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 총체적인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일이다 해서 배변을 부드럽게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한 40, 그 다음에 이제 불수용성, 물에 안 녹는 겁니다. 위를 그대로 통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뭘 하느냐면 위를 통과해서 소장에도 흡수가 안 되니까 통과하면서 흡수를 합니다. 수분을.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수분을 흡수해서 대장에 딱 내려가면 40배로 팽창합니다. 지난번에 30배 가까이 된다 그러죠. 이게 기술입니다. 40배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더욱더 압축시키고 그 기존의 활성화를 통해서 발효를 통해서 팽창성을 높이는 거죠. 40배를 팽창을 한다. 그래서 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이 장벽에 상피세포에 자극을 주면서 연동운동을 막 하겠죠.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차전자피 식이섬유 기전이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퍼펙트 속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7종의 알포납 유산균이 들었습니다. 알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락토바실러스균, 비피더스균을 비롯한 7종의 생유산균입니다. 생유산균, 살아있는 유산균. 그것이 바로 이제 식이섬유 안에서 혼합해서 그걸 이제 코팅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장이 그 유산균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균형이 깨져서 안 되신 분들은 바로 효과가 딱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 유산균입니다. 요게 이제 특허받은 유산균이에요. 나중에 이제 특허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허받은 유산균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번째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부원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지만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붉은 아로니아. 붉은 아로니아 들어보셨죠? 붉은 아로니아가 프리바이오틱 유산균 먹이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붉은 아로니아를 비롯한 성분들이 부원료로 들어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만드느냐
만들었잖아요. 환으로 만들게 되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부영제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부영제를 안 넣습니다. 여기에 뭐 들어갔냐? 구찌뽕하고 다시마의 그 자체 점성, 구찌뽕하고 다시마의 점으로 환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데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부영제 없이 구찌뽕과 다시마도 식이섬유가 높지만은 우리가 염기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매끄러운 다시마 드셔보셨죠, 여러분? 미역 다시마 그 진액 같은 거 나오죠. 굉장히 그 점성이 강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 몸에 브리스톨 배변척도 사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낸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체내 흡수를 높여야 되죠. 흡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정제수로 환을 안 만듭니다. 핵산 효소 액으로 환을 반죽합니다. 환 반죽할 때 핵산 효소 액으로 반죽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요구하느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장도 같이 늘는 건 아시죠? 지금 60대 되신 분은 장도 60이에요, 나이가. 그러면 그 기능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통해서 우리 장 속에 유해균을 다운시킵니다. 유해균 숫자를 떨어뜨려. 그 다음에 유익균의 수를 높여요. 예,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장 건강을 좋게 하고 배변 활동을 좋게 해서 의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브리스톨 배변 척도 4형. 4형은 뭐냐면은 우리가 1형부터 7형까지 있습니다. 브리스톨 기준에 의하면은 1형은 변이 관장을 해야 되는 정도입니다. 관장 아시죠? 커피 관장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형으로 2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은 그 변을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토끼똥 같이 나오는 거죠. 동글동글하게. 말랐어, 이렇게. 그리고 고기만 한두 개 나오고 끝이에요. 그런 정도면 장의 연동운동은 아예 안 되고 장의 가스가 엄청나고 그 가스로 인해서 우리 온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만성 두통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형에서 3형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이 여러 개 뭉쳐서 생기는 마치 그 오솔이나 뭐 이런 그런 변처럼 나오는 거죠. 3형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데 이제 7형은 뭐냐면 완전 물변입니다. 가면 설사처럼 그냥 물변. 뭐 6형도 좀 그런 좀 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5형, 4형이 어떤 거냐? 매끄럽고 황금 색깔인 아주 변이 너무 그냥 한 번에 매끄럽게 쭉 나와버립니다. 끝입니다. 그게 이제 4형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많은 기대하실 텐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 퍼펙트 속이 아마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다. 사실 살 빼기에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걸고 첫 번째, 두 번째 갔다가 좀 이렇게 고객들한테 좀 실망감도 주고 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우리가 유통을 하는 그 브랜드를 가지는 제가 이제 오너 입장에서 너무너무 참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업그레이드 해 나갈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멈춰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해서 이 귀한 우리가 살 빼요 퍼펙트 속이 드디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제가 기술적인 부분 자료를 좀 보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건데 여기에 기술적인 기전입니다. 여기는 보면 한 20종의 식물 혼합 추출 분말 들어 있습니다. 예. 20종 정도가 뭐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단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돼 있고요. 특허 출원이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살 빼요 퍼펙트 속이 특허를 낸 것이 아니고 살 빼요 퍼펙트 속을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떤 성분 물질에 대한 특허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 뭐냐면 JH01이라는 겁니다. JH01. 이게 아마 어떤 개발자의 성함 같아요. 이게 뭐 조선호텔은 아닌 것 같고, 뭐 정준호가 됐든, 어쨌든 뭐 이런, 그 개발자의 그걸 따서 JH01로 특허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JH0 특허 출원한 어떤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희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DH팜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JH01은 생약제 조합 발효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비만 개선 및 예방용 조성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들어있다.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보면은 핵심 기술 출원 및 SCI 논문에 의하면은 출원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 JH0 생약제 조합 발효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비만 개선 및 예방 조성물 핵심 원료 기술 지식 재산 확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허 청에 다 등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JH01 개발 배경 및 시장 수요는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료를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 합니다. 현대인들 대사 건강이 문제가 되니까 고열량의 식단이 증가되어 있고 체지방이 축적되어 있고 혈중의 지질의 변화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간대사 부담이 그럼으로 인해서 간대사의 부담이 증가됐다. 간대사의 부담이 증가됐다는 것은 간이 정상적인 열을 일으키는 아까 보셨죠. 체온을 유지하는 것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시장 요구는 단순한 체중 관리를 넘어서 지방세포 분화와 지질대사. 자, 여기서 계속 나오거든요. 앞으로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무조건 퍼펙트 속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터 고치지 않으면 어떤 다이어트도 실패합니다. 굶어 다이어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밥 먹으면 바로 살찌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 상태를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에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내보내야 되고 배변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다이어트도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나는 당뇨다. 뭐부터 했습니까?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 만들어내는 것이 부족하다. 췌장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장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퍼펙트 속을 먼저 드셔야 돼. 장 관리를 해놓고 그다음 다음 스텝을 투 스텝을 분명히 넘어가야 된다. 나는 만성 두통이 있다. 그걸 보니까 뭐 산소가 뭐 뇌에 부족하다든지 뇌순환 혈액이 안 됐다. 그럼 혈액 속에 지질이 많다든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든지 혈액에 산소가 부족하다.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장부터 청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와 장은 표리 관계거든, 부부 관계거든요. 폐를 좋게 하는 것은 장을 좋게 해야 폐가 좋아져요. 장이 나쁘면은 어떤 기능도. 그래서 퍼펙트 속을 드시고 그 다음에 드시라는 겁니다. 난 고혈압 약 먹어요. 고지혈증 약 먹어요. 뭐부터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장부터 다스려요. 퍼펙트 속을 원 스텝으로 가고 그 다음에 투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좋게 해야 되고 살이 안 찐다.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장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쌀이 안 찌는 것도 장부터 다스려야 비장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먹는 영양분을 세포 속으로 잘 공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타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요구가 단순한 체중 관리를 넘어서 지방세포 분화, 지질대사, 염증성 지표, 염증을 낮춰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죠? 장부터 갔어요. 예. 간, 대사,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 소재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3단계 연구 설계 프로세스 스테이지 1의 원료 조합 클리닝이 있습니다. 원료를 조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개별 식물성 원료의 생리 활성 기능성 확인해서 조합을 탐색했다. 원료 스크린부터 지방세포 모델 평가까지 해서 그 다음에 스테이지 2가 지방세포에 대한 세포 내의 지질 축적 변화를 확인하고 분화하고 유전자 발현 변화 평가 지방세포에 대한 것을 폐지하는 것이 어떤 모델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고지방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체중 증가, 혈중 지질, 간 기능 지표 측정, 이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이런 통해서 요 JH0 어떤 프로세스로 인해서 좋아지는지 그런 내용이겠죠. 기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보니까 지방세포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세포를 분화하는 거 이렇게 막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막 이렇게 분할을 막 하거든요. 근데 JH01로 처리하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방세포 분화 핵심 전사 인자도 이렇게 떨어지고 분화 촉진 인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방 합성 관련 전사 인자도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체지방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체내에 있는 모든 지방의 핵심 전사인자나 촉진인자들을 이렇게 활성화를 못하게 떨어뜨리는 것. 그게 이제 JH01의 어떤 모델 연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거 동물 실험을 많이 주로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식품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니고 동물 실험 거의 뭐 동물 실험 중에서는 이제 보면은 설치류 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그 DNA 동일하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가 항목이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증가 변화. 그래서 변화가 완화되는 쪽으로. 그 다음에 혈중 중성 지방이 개선되는 쪽으로. 혈중의 총 콜레스테롤은 여러분 그 HDL을 제외한 총 콜레스테롤을 보면 HDL, LDL, 그 다음에 중성지방, 그 다음에 이소성 지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개선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게 간이 좋아진다는 거. 이거 드시면은 ALT, AST 간 기능 지표가 떨어졌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렙틴.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입맛이 없고 너무 입맛이 막 과다해지는 것도 호르몬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렙틴 호르몬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다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로 이제 아디포넥틴은 상승시키는, 회복을 시키는. 그래서 대사 균형을 잡는 거. 또 간 조직 내 지방 축적도 완화되고. 이게 다 검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도 이런 변화를 생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혈중 지질을 좋게 하고, 간 기능을 좋게 하고, 그 다음 아디포카인 균형은 이제 높였어. 아디포넥틴
프로스틴을 높여서 균형 회복을 시키는 거. 그다음에 염증의 사이토카인 수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염증 세포를 없애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JH01의 소재 개요 및 핵심 특징을 보면은 복합식물성 원료 조합에 아까 했죠. 지방세포 분화, 동물 모델, 대사 지표, 동물 모델인 이 모루모토에다 참 그 설치류 중에 모루모토에가 우리 사람 인체하고 가장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루모토에다 했더니 이런 실험을 했더니 이런 지표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다중대사 지표 확인, 타깃 접근 가능성까지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대인 대사 건강 니즈에 부합 요게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이 네 가지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자, 이제 시장성을 봤을 때 시장 분석까지 다 이 연구소에서 했더라고요. 연구는 어제도 제가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엘라스만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국민 건강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제품 만들게 된 또 배경의 하나 중에는 뭐냐면은 몽골입니다. 여러분. 몽골은 이제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몽골은요. 평균 여성들 결혼하고 난 여성들의 평균 몸무게가 80kg는 조금 왜소해요. 조금 이제 비만이다 그러면 100kg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허벅지가 뭐 30인치 이런 분도 있고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대사성 질환이 다 있다 보시면 돼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에 뭐 지방간에 막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다가 악성 변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살 빼요 퍼펙트 속은 개발 배경이 또 몽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베트남 같은 데는 살찐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장이 좋지 않아도 살만 안 쪘지 비만만 아니지 사실은 다른 거 다 있거든요. 우리가 뭐 마른 비만도 있고요. 뭐 지방간 같은 것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병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냥 기본 원스텝으로 앞으로는 여러분 고객을 만나서 어떤 현상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무조건 퍼펙트 속부터 드시고 일주일에 한 달을 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계속 이렇게 디자인해 주면은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 말 그대로 약발이 잘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석해 보면은 체지방 관리만 지금 국내 시장이 연 6조가 넘어갑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그 YTN 뉴스에 나왔는데요. 매년 우리나라 시력은 떨어지고 비만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대요. 그럼 여기 2024년 기준이니까 지금 또 더 늘었겠네요. 한 6조, 7조는 되겠네요. 7조. 예. 그러고 그것은 요 체지방 관리 우리 대사 균형을 맞추는 이 제품의 재구매 확률이 거의 80이니까 너무 높죠. 최근 5년 최고치를 찍었네요. 시장은 이만큼 크고 요 제품에 대한 재구매 경우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당뇨약도 있고 뭐도 있고 있지만 이게 재구매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이 어마무시합니다. 16억. 어제 제가 개발자 회장님이 저보고 그 말씀하시더라고. 이 제품 가지고 글로벌 시장 삭스리 했어요. K푸드. 지금 이거 정말 구미 쪽으로 가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본인들도 이거 샘플을 좀 줬는데 너무 반응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인터넷 같은 이런 우리 SNS를 통해서 유통되는 거에 70%를 차지합니다. 8%.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체지방 관리, 대사 균형, 지질 대사 케어, 이렇게 함으로써 이너 뷰티 웰리스라. 이너 뷰티, 아웃 뷰티는 우리가 이제 좋은 화장품도 있고 하니까 이너 뷰티의 그것의 기본은 살 빼요 퍼펙트 속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퍼펙트 속은 모든 것에 그냥 첫 번째 접목 원스텝으로 간다. 난 다이어트 하고 싶다. 퍼펙트 속부터 갔어요. 이렇게 디자인 들어가는 거죠. 들어서 뭐 지방간이 있다. 무조건 퍼펙트 속 원스텝.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부터입니다. 시장이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여러분 알로에라는 물질이 있죠. 알로에 전입이 있어요. 알로에 전입. 알로에베라, 알로에 아보레센스 뭐 등등 있는데 알로에 전입이 그 매끄럽죠. 알로에도 보면 점액이 있죠.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그래서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알로에 부분의 배변 쪽의 제품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남양 알로에부터 시작해서 유니베라부터 시작해서 똥기사, 두루온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았죠. 그런데 식약청에서 중지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장에 연동 더 하고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대장에 착색을 일으켜서 장 내시경을 했을 때 아예 안 보여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못 쓰게 했습니다. 자, 그것뿐인가요?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성분을 다 제외를 시켰어요. 이건 공복 내성을 일으키거나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은 다 수독 시켰죠. 그렇게 따지면 위고비는 정말 사람 잡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위고비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직면한 문제 여기 이제 나타났는데 이런 겁니다. 커큐민 좋죠. 강황. 예. 자, 커큐민 문제는 뭐냐? 흡수가 잘 안 돼요. 예. 그냥 커큐민은 여러분 드셔보시면 흡수 거의 잘 안 되죠. 그다음 이제 가르시니아 있죠. 가르시니아 캄보지니. 예. 이것도 마찬가지. 또 그 이외에도 뭐 또 베르베린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안정성에 논란이 있다든지, 흡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바로 JH0 하나로 해결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원장님, 요거는 그냥 넘겨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뒤에 또 나와요. 자, 경쟁 소재 핵심 한계 분석할게요. 지금 국내에 나오는 배변 제품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커큐민 넣어요. 생체, 그래서 이건 이제 원가가 높죠. 간이나 아디포카인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가 사실은 아주 좀 미미하다. 이런 거 있고, 베르베린 많이 씁니다. 지금도 많이 여전히 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건기시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위장 부작용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위장 장애가 생긴다. 그 다음에 간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베르베린이. 그래서 문제죠. 우리가 배변만 좋다고 해서 다른 데 영향을 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시니아 캄보지니아. 예,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 독성을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법제를 한다든지 뭐 화생의학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과잉돼서 이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이게 별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이 개선된다. 이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간 독성이 있다. 이렇게 딱 빨간불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이 있습니다. 카테킨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요거는 많이 먹으면요, 카페인 부작용 오류가 생깁니다. 예. 염증이나 아디포카인 쪽에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지방산은 단수 지방산이 일정 부분만 이게 해당이 돼요. 모든 지방을 이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놀렌산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수가 있고 간 대사에 대해서 뭐 전혀 기능을 못하는, 그리고 이게 많이 먹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니놀렌산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 도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도표 하나면 끝입니다. 커큐민은 보니까 좋아지는 거는 복합식물성 원료 설계, 지방세포 분화 평가 좋습니다. 간기능 지표 좋아요. 커큐민. 안정성 우려가 없습니다. 좋아요. 문제가 뭡니까? 나머지는 다 별로고 생체 이용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을 먹어도 1%면 이게 너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르베린 나왔죠. 베르베린은 어디에 좋냐? 베르베린 또 좋은 게 많죠. 지방세포 분화하는 거 좋고, 또 지방식에 먹는 동물들 좋고, 혈중 지질 좋아져요. 간 기능 좋아집니다. 아디포카인 평가도, 아니죠. 사이토카인도 없애주는 게 좋아. 염증 잡는 거 좋죠. 그 다음에 생체 이용 흡수율 좋습니다. 문제는 안전하지 못하다. 안정상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르시니아 캄보지니아. 그렇게 많이 쓰는 카르시니아 캄보지니아는 간독성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독성을 법제를 해서 없앴습니다. 없애도 결국은 생체 이용률 좋고 그 다음에 안정성 좋은 거 이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GCG도 마찬가지. EGCG가 비교적 많이 쓰죠. 그래서 요금 EGCG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격이 높아서 이거 잘 안 쓰거든요. 요거는 이제 고지방 같은 데는 별 효과가 없고요. 간 조직 지방 축적, 그러니까 지방간에 효과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3단계 연속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EGCG가 그나마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LA도 뭐 이거는 이제 많이 안 쓰니까 어쨌든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배변에 쓰는 것들이 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JH01 복합 소재 핵심 어떠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가지가 검증 완료 평가를 받고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좋냐? 복합식물성 원료입니다, 이게. 한 가지 식물성이 아니고 복합식물성 원료. 오케이. 그 다음에 지방세포 분화하는 거, 절단. 오케이. 그 다음에 고지방. 오케이. 그 다음에 혈중 지질이 높은 거 좋습니다. 간 기능 ALT, AST 수치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간 조직 지방간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디포카인 평가, 렙틴 호르몬, 아디포넥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입맛이 너무 좋다든지 입맛이 너무 없다든지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나와서 염증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우리 주식시장에 사이토카인, 사이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막 매물이 쏟아지거나
너무 많이 구매가 되면 하듯이 우리 몸에 통해서 뇌하수체 호르몬을 통해서 이걸 조절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뇌까지 조절하는. 그다음에 이제 핵심 유전자 발현에도 굉장히 좋고 요거는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세포의 유전자에 대한 그 자료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핵심 유전자 발현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연속 검증에 다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 흡수율 아주 좋습니다. 안정상의 우려 가장 중요하죠. 완전히 안전한 걸로 검증이 완료됐다. 그래서 경쟁 소재 다차원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없다. 그래서 복합 원료, 다중 타깃 설계. 그러면 JH0 하나가 크게 보시면은 자 지방세포 분할을 억제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먹고 글리코겐을 저장했다가 이게 뭐 글루코스로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걸 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간대사 지원 아주 좋습니다. ALT, AS 개선된다. 네. 조직의 지방 축적하는 것을 완화시킨다. 그 다음에 염증 경로를 억제합니다. 감소되는 방향으로 갔어. 그 다음에 지질대사를 조절해서 혈중 TG 개선 방향으로 간다. 하나의 소재로 체지방, 지질, 간 건강, 염증 동시에 커버한다. 엄청난 거죠. 단순한 여러분 배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동물까지 3단계 연속 검증한 거죠. 원료조합 스크리닝 검증하고 지방세포 모델 검증하고 고지방식 동물에 다 경쟁해서 경쟁 소재 대비에 완벽히 우위에 있다. 예. 향후에 이제 이걸 같이 적용을 사실 동물 그 생체 시험, 동물 실험 완료되면은 그 인체는 거의 100%거든요. 특별한 적 없는 이상은.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저희가 간 청소를 지금 기존 소재가 전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나오네 여기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다 쓰잖아요. 이거 뭐 한국 소비자 식약청 간 독성 있다 그래도 이거 다 쓸 수밖에 안 들어가면 배변이 잘 안 되니까. 근데 간 대사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가르시니아가 잃어버린 신뢰를 JH01이 채웁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대사 안정성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 ALT, AST 간 지표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흡수 우회 설계. 예. 흡수율을 높이는 것 여러분 우리 아시죠? 발효입니다. 1일 발효입니다. 이번에 제품 만들어 보니까 30일이 한 달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떤 원료 뭐 부영제를 집어넣고 그 자리에서 안으로 반죽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발효액으로 이걸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원물만 3주 발효거든요. 발효 드셔보시면 역시 뭔가 다르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있던 이런 해답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체지방 관리, 그다음 내가 대사 균형이 깨졌다. 예, 당연히 좋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대장부터 이제 다스려야 되겠죠. 그다음 간 건강이 안 좋다. 예, 간 청소하기 전에 그 약발 잘 받고 효과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퍼펙트 속을 통해서 대장 관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안티에이징이죠. 말하자면은 항노화하기 위해서 피부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대장부터 다스리라. 그리고 화장품 쓰는 사람들은요. 정말 대장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도 좋아지고 맑아지고 혈액순환 우리가 혈색 좋네 이 말이 뭡니까? 피부 좋아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사 전체적인 대사 간조직이나 지질 종합 이런 대사에 좋게 한다 이런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는 이 내용 JH01은 현대인의 건강한 대사 리듬을 위한 식물성 과학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전통 식물성 원료의 기능을 현대과학으로 검증한 복합 소재 JH01 지방 염증성 지표, 간 대사, 바이오마커를 다각도로 평가하여 건강한 대사 균형을 위한 연구 기반 원료로서의 기능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테니컬 사이언스 밸런스. 그 결국 이제 밸런스잖아요. 메타볼릭 대사 밸런스, 신진 대사의 밸런스. 그 앞에 얘기한 말대로 균형 건강이죠. 균형 건강.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 뭐 우리가 산과 염기의 균형, 그다음에 체온의 균형, 그다음에 영양의 균형, 그다음에 몸에 이제 호르몬이 될 어떤 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질병이나 뭐 가면 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그 내 몸은 또 시들하고 아프고 굉장히 다운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우리가 균형이 깨지면서 생긴 현대인들의 식습관, 환경,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대사 리듬을 깨서 생기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이 퍼펙트 속을 통해서 모든 것의 기초 원스텝은 대장 관리다. 예, 대장의 미생물 생태계 나아가서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면 염증세포도 안 만들고 건강한 세포 만들고 몸의 체온도 따뜻해지고 배변 가스도 안 차고 이런 것들이
새롭게 해 나가야 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뼈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한번 우리 장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퍼펙트 속, 예, 국민 건강을 위해서 퍼펙트 속이 홍보가 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는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